자, 우리는 마케팅 앤 세일즈 전체 우리 강의 중에서 네 번째 챕터에 와 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배웠고, 오늘은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인격 관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댓글과 리뷰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결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 댓글 리뷰 관리를 잘 해야지만 매출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댓글 리뷰에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 내용과 내가 이 브랜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격과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수면 위의 커뮤니케이션과 수면 아래의 커뮤니케이션,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브랜딩 인격 관리 그러면 되게 거창하고 좀 학구적이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브랜드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봐도 이 정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 없고, 제가 오늘 최대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 끝까지 잘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은 얻는 게 상당히 깊고 효율적이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좀 레벨업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브랜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브랜드의 효용성, 소비자들한테 있어서 그 브랜드의 필요성, 물건을 살 때 브랜드의 역할이 과거와 지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은 포지셔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이 없다. 내가 물건을 모아놓은 그 사이트의 모양이 어머 이거 꼭 사야 돼라는 제가 캐릭터 얘기 자주 하죠. 그런 캐릭터의 그런 리액션을 끌어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브랜드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지셔닝을 갖추냐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두 챕터에 걸쳐 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갖췄다. 그럼 바로 구매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일단 포지셔닝을 갖춘 상품이라든지 그 사이트를 보면은 어머 이거 사야 돼라는 첫 번째 리액션, 첫 번째 심리적인 결정을 해요. 근데 그걸로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더블 체크 단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때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셀러를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맡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서 무의식적으로 이 셀러를 탐색을 해요. 그 셀러의 이름도 보고 물건이 갖춰진 모양도 보고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 사진도 보고 거기에 나온 글도 보고, 물론 여기 이제 댓글 리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이 포피 활동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가 물건을 사도 괜찮은 곳인가, 그리고 이왕이면 딴 곳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게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아닌지를 더블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한 게 브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 소비자들의 더블 체크하는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도대체 무엇을 냄새를 맡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2단계에서 이게 유명 브랜드인가 아닌가를 봐요. 즉 유명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이 두 번째 심리적 단계 더블 체크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건이 좋고 뭐 가격이 좋고 포지셔닝 좋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브랜드라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아는 거를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내가 아는 브랜드면은 좋은 거고 모르는 브랜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몰랐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규 브랜드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만 산다는 게 상당히 편협한 의사결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모르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살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거죠. 그럼 그때 뭘 보냐면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믿을 만한 곳인가?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 뒤탈이 없는 곳인가? 그러니까 이 심리적이라는 거는 무엇 하나를 딱 꼬집어내서 이것이 신뢰성이다, 이것이 안정성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신뢰감과 안심이 생기려면은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 사람을 겪어봐야지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 공신력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적으로 인스턴틀리 어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뭐 말투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만 잠깐만 듣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선입견, 이게 이제 프레이밍이죠. 사실 이 브랜드가 다 프레이밍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사기라고 하는 게 이 프레이밍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뭐 사기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지 못한 브랜드다 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내가 경험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뭐 표정, 말투, 내용 같은 게 이 온라인 셀링이다라는 걸로 왔을 때는 이 상세 페이지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라든지 뭐 사진 찍는 방식이라든지 사진의 어떤 뭐 컬러 톤이라든지 셀러가 이야기하는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들, 그 글도 결국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녹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듬이로 감지를 하면서 여기가 정말 신뢰감이 있는 곳인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가, 믿을 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선입견의 필터를 통해 가지고 감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 모르는 브랜드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브랜딩이 해야 할 역할인 거고, 두 번째가 또 재밌는데 신뢰감이 일단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신력 그 테스트는 통과를 했어요. 믿을 만한 곳 같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호감도인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쳤을 때 이왕이면은 A에서 사고 싶으냐 아니면 B에서 사고 싶으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호감도라는 거죠. 내 마음이 끌리는 곳. 물론 내 마음이 끌리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거는 브랜드가 내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포지셔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찰나적 느낌을 통해 가지고 신뢰감을 줘야지만 2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앞 단계가 없으면 아무리 뭐 브랜드가 요즘 스타일로 뭐 맞췄다 하더라도 구매 버튼으로 안 이어지죠. 그래서 앞에 게 다 갖춰졌다 했을 때 2단계로 넘어오는데 그럼 뭐가 요즘 소비자들의 이 호감도를 자극하느냐?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지 이왕이면은 이런 조건을 갖춘 여러 경쟁자들 중에서 여기서 사게 해주느냐? 그 키는 바로 뭐냐면은 us and them의 차이예요. us는 뭐냐면 우리 편, them은 뭐냐면 그들. 장사용어로 바꾸면은 그들은 장사꾼, us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내 친구 같은, 내 주변 사람들 같은, 나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내 친구. 이게 어스죠. 그리고 댐은 뭐냐면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저씨, 장사치, 아니면 뭐 이 장사하는 기업. 어떤 그런 인격이 나와 어태치먼트가 없어 보이고 돈만 버는 회사 같은 거는 댐이고,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물건을 판다. 그럼 이왕이면은 이 친구한테 내가 사주고 싶겠죠. 나와 어떤 그 정서를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스라고 그러고 그걸 댐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상품이 포지셔닝이 없고 공신력이 약하다면은 내 친구가 장사를 한다고 한들 이 물건을 사주고 싶진 않아요. 뭐 처음에 한두 개는 사주겠지만 그냥 동량인 거죠. 근데 이 조건들을 이 마케팅 용어로 힘이라고 불러요. 가격 경쟁력, 상품 경쟁력, 거기다가 공신력까지 주는 거를 이 장사의 세계에서 이제 힘을 갖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편인 어떤 내 친구가 이런 장사의 힘을 갖췄을 때는 이왕이면 여기서 사주고 싶은 거죠. 똑같은 힘을 갖췄는데 그냥 어떤 기업에서 나왔다 하고 내 친구가 한 거랑 붙었다 했을 때는 여기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브랜딩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편 같은 느낌이 녹아있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자주 경험하고 계세요. 요즘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에 그 상세 페이지에 그 셀러의 말투가 등장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수식어 같은 게 우리 층의 우리 나이대 애기 엄마라면 애기 엄마들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 뭐 문구라든지 그런 말투들, 또 그런 느낌이 나는 어떤 그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녹아있단 말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 장사꾼 어떤 그 인스티튜셔널한 그런 느낌의 그 정형적인 포맷으로 써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친근감이 있고 우리 편 같고 우리가 아는 정서가 공감이 되고,
근데 경쟁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단 포지셔닝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더블 체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가 믿을 만한 브랜드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플러스 알파로 이왕이면은 우리 편이 장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셀러에서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대 장사를 하실 때 이 브랜딩이 갖춰야 될 이 두 가지 큰 축, 힘, 공신력, 믿음, 그 다음에 우리 편,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신 상태에서 우리가 브랜드 인격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브랜딩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 두 가지를 갖춘 어떤 하나의 인격이 말하고 쓰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말을 하고 상품을 셀렉션한 것처럼, 이 가상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일을 판다. 그럼 어떤 인격이 과일을 팔아야지 지금 제가 얘기한 믿음도 있고 우리 편 같은 느낌을 줄 거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뭐 영화라든지 뭐 쇼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미 형성이 된 가장 아이디어란 셀러의 인격이 다 있다는 거죠. 실버용품을 판다. 그랬을 때는 이왕이면은 뭐 정부 보조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실버용품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뭐 배 나온 아저씨보다는 효년대 제대로 장사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이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편의 그런 고충이라든지 또 그분들 모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셀러의 인격 플러스 여기다가 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상품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춘 그런 셀러한테 사고 싶겠죠. 우리가 농산물이다. 그래서 당연히 산지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근데 처음부터 농사꾼이다 그러면 힘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도시에서 잘 나가던 어떤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은 자본력도 있는 어떤 그런 멋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주변 파머들하고 잘 릴레이션십을 갖춰 가지고 정말 맛있고 싱싱하고 과거의 어떤 부작용들이라든지 아쉬운 점들을 과학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해결하고 또 가격도 싼 그런 셀러를 가장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홈데코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세련된 물건을 우리가 쇼핑을 할 때는 당연히 세련된 뭐 그런 좀 언니 같은, 주변에 보면은 그런 세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데 막 팔로우하고 싶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세련된 사람. 근데 그 세련된 사람이 뭐 지잘났다고 막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 같은 내 주변에 아는 언니처럼 나의 어떤 그런 감성들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좀 마음시착하고 세련된 언니한테 사주고 싶겠죠. 근데 그 언니가 파는 물건이 힘이 있어. 힘이라는 거는 가격과 상품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상품마다, 카테고리마다 그 상품을 가장 사고 싶어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격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그 인격이 세팅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뭐 50 몇 살 먹은 이 인격으로 홈데코를 장사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코즈니를 할 때도 평범한 남자가 이 코즈니를 한다. 한국 사람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산다기보다는 저는 그때 인격을 어떻게 세팅했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프랜차이즈.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MD들이 다 외국 사람인 거죠. 뭐 지금은 그 인격이 안 먹히겠지만 90년대 후반이라든지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갭도 없었고 스타벅스도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서 인테리어 샵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샵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인격이 사람들이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한글도 다 숨기고 매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외국식으로 했어요. 음악들도 다 이런 외국 느낌이 나는 걸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즌이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오너의 인격이 저로 표현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숨어 있었어요. 절대로 안 드러내고. 왜냐하면은 제 인격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 가상의 인격이 드러나야지 매출이 더 잘 나니까. 뭐 가상의 인격은 아마 뭐 금발의 미국 사람이겠죠. 뭐 세련된 여자.
그래서 연기를 했단 말이죠. 스스로 연기. 그러니까 빙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 여자의 빙의가 돼가지고 마치 그 세련된 뭐 팔로알토스에 사는 세련된 여자가 런칭한 코즈니의 여사장처럼 제가 빙의를 해서 우리 매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뭐 상품 셀렉션부터 시작해서 가격 정책부터 뭐 POP 만드는 거, 인테리어, VMD 매장에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팔로알토스에 사는 그 백인 금발의 여자가 한 것처럼 제가 빙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 필드로 오게 되면은 샵 이름, 브랜드 명도 다 금발의 팔로알토스냐 아니면은 논현동 사는 이종구냐 달라진단 말이에요. 상품명을 하나 질 때도 이 인격이 팔로알토스냐 논현동이냐 따라가 달라지고 상품 선정도 달라지고 이런 상품들을 구색을 해가지고 이 딜을 만드는 것도 달라지고 상품 패키지 하다못해 박스 디자인 그 다음에 이런 홈페이지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로고라든지 문양이라든지 디자인 방향성 그리고 중요한 거 폰트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죠. 말투와 문체. 이 말투와 문체가 글에 배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화자의 인격이 드러나요. 상세 페이지 그 구성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진이에요.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그 셀러의 인격이 달라져요. 뭐 약간 날로 찍은 듯이 찍으면은 약간 힙합 하는 사람처럼 하는 거고 거기에 필터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좀 샤방샤방한 젊은 애처럼 나오는 거고 아주 사진이 그냥 또렷하게 그냥 샤프니스가 세게 나왔다. 이거는 나이대가 좀 많아 보이는 거고 그 셀러가. 그래서 이 사진의 어떤 그 구도라든지 그 샤프니스라든지 뭐 아이리스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조명이라든지 필터에 따라 가지고 이 셀러의 인격이 다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인지하고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프레이밍에 씌워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주된 컬러. 그 다음에 이제 뭐 CS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폴리시에서도 뭐 세일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고 당연히 이 셀러의 인격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요 인격을 이 모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소비자와 만나는 모든 곳에서 각각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설정해 놓고 이 인격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를 판단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A가 좋아 B가 좋아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A답고 뭐가 B다운지를 결정을 하고 A다운 내가 인격이 A라면은 A다운 걸로 의사결정을 쭉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감이 아주 좋은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이 뭐냐면은 이미 이런 인격 관리를 잘 해놓은 그런 사례를 외국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가 용품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요가 용품의 인격을 내가 세팅을 머릿속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뭐 LA의 뭐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를 한 100개쯤 가지고 있는 그런 LA 기반의 그 요가 스튜디오에서 마치 런칭한 것 같은 그러니까 요가 스튜디오 LA는 그게 인격인 거죠. 그것처럼 이 브랜드의 인격을 내가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그걸 내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설정할 게 아니라 이미 LA에서 요가 스튜디오로서 상품을 런칭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유리용품, 그러니까 유리 그릇을 판다. 그러면 유리 그릇을 팔 때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뭐 이태리라든지 뭐 스페인에 있는 어떤 그 작가 기반한 브랜드에서 만든 진한 브랜드라고 인격을 세팅했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개할 게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가서 실제로 그런 형태로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찾고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란 말이에요. 물론 글도 바꾸고 한글로 바꿔야겠죠. 근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이미 이 연기를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그들이 사진 찍은 거를 보고 아이템만 바꿔서 새로 찍으라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눕기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합성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이 레퍼런스가 명확하게 있는 게 훨씬 편하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LA에 기반의 무슨 요가 스튜디오 원장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할 수 있겠지만 LA 스튜디오 요가 원장이 뭔지 모른다.
그럴 때는 그들이 한 거를 보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닝 페이퍼예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컨닝 페이퍼를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인격 세팅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될지가 막막하니까 그거를 이미 벌써 해 놓은 타 브랜드, 한국 거를 카피하면 이거 이제 카피가 되니까 차단이 나니까 안 되고 외국에 뭐 외국 거를 카피한다고 그래서 차단 안 납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할 컨닝 페이퍼를 결정해 놓고 상품하고 내용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은 그대로 갖고 오고.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아이디어란 인격 브랜드 세팅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 물건을 파는데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인격과는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뭐냐면은 싸다, 좋다, 남들 거보다 경쟁자 거는 후지고 내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상품이 제일 많다, 좋다, 저거는 후지고 내게 좋다. 이건 되게 원색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구매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소비자들 귀에 쏙쏙 박힌단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이고 남을 짓누르고 나를 자랑하고. 근데 이거를 내 입으로 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격이 망가지니까. 나는 상당히 그 저음자는 그런 인격으로 세팅을 해야지 이 물건이 잘 팔리는데 이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는 저건 엉터리고 내가 진짜고 내가 정말 잘났고 저건 다 사기꾼이고 내 카피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내가 내 인격관리 내 홈페이지 포피에서 하는 순간 나의 판타지가 깨지잖아요. 근데 하고는 싶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수면 아래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수면 위와 아래로 나눈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하란 말이에요. 뭐 내가 LA 스튜디오 원장 기반으로 한 그런 요가용품 판매 브랜드다. 실제로 나는 지금 뭐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가상의 브랜딩을 할 경우에는 내가 소비자들하고 만나는 포피 접점에서는 다 그런 브랜딩으로만 하란 말이에요. 마치 LA처럼 그래서 영어 많이 쓰고 뭐 LA 스타일의 컬러가 들어가고 뭐 그런 투로 약간 한글 잘 모르는 투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른 상품은 제 카피예요. 여기가 제일 싸요.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댓글과 리뷰에서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 언어로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답고 예쁜 말만 하고 댓글과 리뷰에서는 내가 속마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댓글 리뷰를 그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은품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댓글 리뷰 이벤트를 할 때 오픈된 곳에서 뭐 댓글 리뷰 해주시면 뭐 포인트 드려요 하는 거 말고 가라 박스 얘기만 하잖아요. 빈 박스 보내고 댓글 리뷰 달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그 딥하게 들어간 그렇게 매니지먼트 레벨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댓글 리뷰를 하잖아요. 이 강의는 이제 뒤에 있을 우리 홍 이사가 강의하는 그 세일즈 강의에서도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는 댓글 리뷰는 그냥 알아서 잘 써주세요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써주세요 하고 그 시나리오를 시놉시스를 써서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시놉시스를 써가지고 그 댓글 리뷰 달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거기에 이 수면 아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 이 셀러의 보이스도 보고 셀러가 아닌 다른 그 구매자들의 보이스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원색적이고 그런 이야기는 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수면 아래 소비자 댓글 리뷰의 영역에서는 사실 아주 온갖 그 좀 원색적인 이야기가 남발을 해도 괜찮아요.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어디에 묻히냐면은 댓글 리뷰에 묻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준 내용으로 리뷰에 달게 해라. 그래서 제가 수면 위 아래 해가지고 남의 목소리에 할 때 그때 뭐 예쁘다 싸다 뭐 가성비가 좋다 배송이 빨라요 다른 거 다 써봤는데 이게 최고예요 뭐 이런 유치한 얘기들은 여기에 써야지 이 수면 위에 쓰면은 이 브랜딩이 망가진다 그거예요. 자, 요 뒤에 쓴 건 제가 SK에서 가전 매장을 런칭할 때 실제적으로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런칭할 때 가상으로 이렇게 인격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 혼자 장사를 할 때는 오늘 우리가 강의 들은 것처럼 그냥 내 머릿속으로 인격을 세팅하면 되지만 뭐 수백 명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오늘 이야기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격을 세팅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격을 써놓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가전제품을 팔 때 가장 아이디어랄 그런 군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 나이, 뭐 가족, 뭐 직업,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것들도 다 쓰란 말이죠. 이거는 다 가상의 이야기죠. 현실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팅을 해놔야지 나중에 내가 의사결정할 때 헷갈릴 때마다 이 장표를 보면서 아 맞다,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지.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뭐 방향성이 없을 때도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사진은 이렇게 찍겠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낸 가전 매장은 어떻게 다른가 전문적으로도 풀어보고 개념적으로도 풀어보고.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상당히 그 파괴력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큰 매출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이해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이 어려운 만큼 이걸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는 그 베네핏도 크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